2020년 7월 14일 중소들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케어, 그리고 대원제약, NK맥스, DR잼, 시간이 되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볼게요. 시간이 되면요. 왠지 보고 끝나겠죠? 성격이 요렇게 일단 5종목 빠르게 진행을 좀 할게요. 어떻게든 11시 안에 맞춰보겠습니다. 아, 위에 있었어요? 제가 잘 못 봤네요. 미치수는 빠지고 있군요. 올라오겠죠. 자, 아무튼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 자,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했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들, 뭐 대략적으로 보면 와이파이, 모든 고등학교 학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와이파이 관련주들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스마트 병원, 그런 원격 진료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I, 뭐 스마트 진료 플러스 AI,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수소차보다. 수소차는 왠지 그 수소 자동차라기보다는 수소 트럭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트럭, 그런 영업용 쪽으로 좀 수소를 발전시킬 것 같고, 대부분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트럭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우리가 구매하고 탈 수 있는 건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 재료나 뭐 부품 뭐 그런 위주의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거는 각자 찾아보시고, 앞으로 정책주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점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정책 주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판단보다, 사실 주식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꼭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같은 가격에 왔을 때 누구는 15% 수익, 누구는 15%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는 잘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비케어도 원격 진료 관련된 이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비트컴퓨터하고 유비케어하고 이 두 종목이 엎치락 뒤치락을 하긴 했지만, 어제 오늘 보면서 유비케어가 현재로선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사실 보면 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나 대부분 기존에 큰 산이 있는 건 있어요. 예전 이 IT 버블 있을 때, 그때 엄청난 시세를 줬었고, 유비케어도 매한가지예요. 즉,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나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 거겠죠. 그쵸?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그 중에 유비케어가 비트컴퓨터보다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위치도 같아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그죠? 위치도 같은데 조금 더 유비케어가 비트컴퓨터보다 강하게 움직인다. 대신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거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왜 근데 유비케어가 사실 비트컴퓨터보다 좀 더 강하냐?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 투자자의 개념에서 좀 차이가 나요. 어떤 개념이냐? 두 개 다 보면, 이 종목 투자자들 보면 개인이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이 올라올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종목을 끌어다 올려놓고, 이 조정을 받고 올리면서 지들은 물량을 털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물량을 이렇게 털고 나가면서 개인 물량만 남겨놓고 이제 고점이구나 라는 이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쵸? 유비케어도 그렇고 똑같은 그림인데,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가 조금 더 비트 컴퓨터보다 강한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어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트 컴퓨터가 유비케어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기존의 이 거래량으로 기준으로 보면 뭐 그거는 뭐 사담인 내용이고요. 어찌됐든 유비케어를 보면 오늘 장중에 14,900원까지 23%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정이 어디서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양봉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즉 이 원격 진료의 현재 대장은 누구다? 유비케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에 비해 비트 컴퓨터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죠?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6% 정도 하락을 했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오늘의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11,600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오늘의 시가를 차지했던 자리가 12,250원 정도. 그러면 이 라운드 피겨 값으로 잡았을 때 12,000원 정도가 되겠죠. 12,000원에서 여기 고점 자리까지 11,900원 정도, 요런 자리에서 한번 이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유튜브 자체가 좀 채팅이 느려요. 한 박자 느려요. 나올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만약에 오늘이 수익 실현을 다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 9,800원대, 근데 9,800원대까지 내려가면 결국엔 박스권에 갇히는 그림이 되니까 웬만하면은 얘는 11,000원 부근에서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좀 길게 스윙으로 봤을 때, 스윙이나 단기지만 최소 2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상으로 11,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자리가 깨질 수는 있어요. 깨지더라도 이 9,800원대 혹은 이 종목이 정말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8,450원. 8,450원 밑으로 주가가 하향하면 얘는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중장기로 봤을 때요. 만약에 그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어디 많이 올라가야 얘는 13,300원에서 14,000원까지 밖에 못 가요. 즉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빠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 혹은 가장 안전빵인 게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혹여나 깨진다 하더라도 11,000원 혹은 1,5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서 정고를 다시 한번 확인할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넘어설 거냐 무너질 거냐 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오늘 좀 강하긴 했다라는 거죠. 왜 마지막 뭐 재료 노출 시간도 2시라는 걸 정해져 있었고, 2시 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거고,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존의 흐름을 보면 급등으로 갔다가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어느 정도 이 저항이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한 차례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서도 되는 그림인데 제로 노출이라는 이슈로 눌렀어요. 그죠? 눌렀고, 자 월봉상에는 뭐 특별하게 볼 자리는 아니고요. 근데 월봉상에는 사실 16,400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그림이거든요. 16,400원 혹은 딱 그 저점까지 왔구나. 15,200원까지 왔네. 이 밑바닥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거네요. 자 그냥 분봉으로 볼게요.
요 자리죠. 11,600원 정도. 요 자리만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올라올 거다. 13,800원은 좀 낮을 것 같고 14,500원 정도 혹은 15,000원 부근 정도, 오늘 고점이죠. 그 부근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올 수도 있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YBM넷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졌다리 하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버티고 있어요. 이 교육주. 실제적으로 뭐 메가MD 뭐 기타 등등 애들은 대부분 차트가 어느 정도 깨진 애들도 있지만 얘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 위에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트상 기준으로는 아직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그럴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신고가를 넘고 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대고 사실 9,800원 13,000원 사실 16,500원 정도까지는 이 상승할 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발표가 있는데 왠지 이거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조금 했던 기준이었는데 어김없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1시 좀 넘어서면서 기존에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누른 다음에 밑바닥에서 박스를 어느 정도 치고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오면서 이 장대 기존의 고점 이 부근을 어제 한번 쳐맞고 밀리고 오늘 강하게 뚫어줬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면 이 위에서만 버텼으면 얘는 16,400원에서 16,500원 혹은 17,000원 부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애였어요.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그냥 슬금슬금 던지면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지들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훅 밀어버렸죠. 결론적인 거는 1시 10분부터 장대 음봉으로 밀려서 바로 반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한다? 한 단계 더 떨어진다. 계단식 하락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간 게 급하게 떨어지듯이 급하게 올라간 게 안 떨어지려면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락한다. 그러면 급하게 하락한 것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이 옆으로 기면 한바탕 밀려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냥 빠르게 반등이 안 올라오면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 여기는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죠. 그죠?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잖아요.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반등 폭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밀린 자리대까지는 올라온다고요. 대신 못 넘어서면 밀리는 거지만. 그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오늘의 저점 자리를 안 깰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일날은 디지털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한국형 누딜 뭐 발표를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누딜 정책에 이 원격 진료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뉴스가 이 원격 진료가 8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딜은 누딜이고 이건 뭐 스마트 병원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 원격 진료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게 8월부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 이 정보를 제대로 안 찾아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관점이면 오늘 한국형 누딜로 재료 소멸이다라는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지만 재료 소멸로 근데 1차적인 재료가 소멸된 거지 아직 2차적인 8월부터 진료 원격 진료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혹여나 내일 뭐 갭자리가 뜨거나 오늘의 이 시가 자리, 시가 부분이나 어제의 종가 부분 자리, 이게 12,000원이죠. 이 12,000원 부분만 이탈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한 차례 더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윗꼬리를 100%다 먹을 거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요렇게 윗꼬리 달고 또 요렇게 무너질 거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대신 윗꼬리가 오늘의 고점을 못 넘기고 혹여나 내일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못 넘기고 뭐 요런 모양이든, 요런 모양이면 하루는 더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요런 모양을 또 한 번 잡는다, 그러면 당분간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작하죠. 8월달부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려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한 300%, 한 300, 3, 4, 12, 400%, 500% 정도 올랐다가 지금 밀린 거예요. 3,000원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죠? 그렇긴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파동으로 봐도, 만약에 그냥 이게 1파라고 생각을 하고, 2파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이게 3파라고만 보더라도, 3파, 그러면, 1파가 짧으니까, 4파가 나오고, 이제 5파가 나왔다라는 기준인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냥 이게 하나 1파, 지금 2파, 어느 정도 3파 나오고, 그 다음 3파에 뭐 또 2파 조정 정도 받고, 뭐 2파 조정 받았고, 3파에 2파 조정 받았고, 3파 나왔고, 이제 4파 누른 다음에 5파가 또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 위에서 윗꼬리 달면서 어떻게 물량을 털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림이 살아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 위에서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일재지라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바탕 올랐다가 눌렀을 때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반등. 뭐 제일바이오랑도 다를 수 있지만 한 차례 올랐다가 누르고 슈팅 나와서 바로 눌렀을 때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 그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한바탕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밑에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구름대를 만나는 자리예요. 왜?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급하게 올라왔던 자리도 있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존에 올라왔던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이 이제야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매물대가 뭐가 지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도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다시 요 자리 많이 밀리더라도 요 자리 타면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런 기준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뭐 존버 하셔야죠. 4년이든 5년이든. 뭐 그냥 여담이고요. 어찌됐든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11,000원까지는 월봉상에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 혹은 10,000원? 1,500원대까지는 열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쵸? 지금 당장 뭐 손절, 시간적 여유가, 주식은 항상
우리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돈은 어차피 모든 개인들이 모이지 않는 이상 이 자금력은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윳돈으로 주식하고, 그리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몰빵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언젠간 이겨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봉상 혹은 주봉상 1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죠? 큰 엘리어트 파동 하나가 나온 거라고요. 정책주로 들어가고 2025년 기준으로 간다면 그 안에는 큰 파동이 3번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예,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 그 뭐 덱사이 뭐 덱 어쩌고 덱사 때레 뭐 띠리링 치료제 관련주죠. 근데 신일이 대장이에요, 사실. 신일제약이 대장, 두 번째 경동제약, 그리고 그나마 대원제약이 움직이곤 있는데 뭐 부강약품보다 약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덱사메타손, 이름도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매물대가 좀 많아서 그래요. 기존에 큰 상승을 시켜놓고 위로 올라가는 이 추세가 나오면서 이 추세에 대한 매물 소화를 제대로 해준 게 없다 보니까 기존에 강하게 올라왔을 때,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원래 최초 뭐 신규로 나왔을 때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가 계속 눌려요. 즉 손대가 많이 탔다라는 종목이에요. 얘는 신일제약보다 못 가는 게 이 종목이 손대가 많이 탔어요. 손대가 개인들 손대가 좀 많이 탔다. 손대가 많이 탔어도 그래도 아직 차트가 그렇게 망가진 부분은 아니에요. 망가진 부분은 아닌데 확실하게 손대가 탔어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그 좀 구독자 많으신 유튜브님이 추천을 하시면 굉장한 큰 상승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쵸? 그러면서 좀 손대가 좀 탔어요. 손대가 탄 종목이고, 사실 기존에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추세를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이 강한 추세를 만들었다가 눌렀다가 그래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다가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쳐맞고 밀리면서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어요. 요 자리에서 기존의 우상향이었던 차트가 이제는 우하향에 대한 차트로 모양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주가는 올라가는데 추세는 아직 하향이다. 그래도 이 추세가 이 하향 추세의 이 중간값 밑에서만 놀다가 그나마 이 치료제의 영향이었을진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중간값을 넘어섰다라는 거. 그죠? 거기가 그나마 좀 지켜볼 만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두 번째 그어보면 그 중간값 자리가 최근 이번 달 월봉의 저점이 나와요. 그죠?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강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져야 돼요. 오늘 그런 이슈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뉴스로 터진 거죠. 사실 뭐 클로레킨이나 뭐 기타 등등의 치료제보다 덱사메타손이라는 이 치료제가 효능이 훨씬 좋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신일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결국에는 오후장에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풀렸어요. 그리고 시간에 다시 또 상한가를 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저항대 부분에서 쳐맞고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봉상의 구름대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이 위에 많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19,000원대.
특히 이 19,000원대가 기존에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그죠? 요 자리 특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 자리죠. 요렇게 요런 자리가 매물 소화가 많이 있는 자리예요. 그죠? 요런 자리를 뚫어야만이 한바탕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신이라고 비교했을 때 그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림이. 그죠? 얘는 기존에 큰 상승을 똑같이 대원하고 어느 정도 해주고 하락을 강하게 그냥 밀어버렸어요. 밑으로. 그죠? 하락이 얘가 더 큰데요? 그럼 대원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신 얘는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그닥 겹치는 자리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가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정말 잘하는 북한 공작원 10명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군인이 100명이 있어. 그러면 100명이 한꺼번에 덤벼 들어오면 이 10명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확률이 나와요. 근데 100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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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씩 있는 거야. 얘들하고 지금 얘들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몰라. 단절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10명이 잡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씩 치고 휴식하고 치고 휴식하고 치고 휴식하고 치고 휴식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몰려 있는 거예요. 한 50명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싸우기가 버거운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덱사 메타손으로 그래도 최소 두세 종목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가다 마는 거예요. 계속 가다 마는 거예요. 거래량도 그만큼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외가 됐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소외가 됐다라면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쳐맞고 밀렸어요. 밀렸지만 그래도 강한 이슈가 좀 나오고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게 어느 정도 고점으로 올라가서 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강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 경동이나 대원이 대장질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매물이 계속 빠졌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뭐 위아래 흔들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던 요런 자리들 말고는 그냥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건 결국에는 매도세만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에 고점 하나, 그리고 저점 하나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고. 다 지울게 헷갈리니까. 고점 하나, 저점 하나를 잡아놓는 거고, 최근에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요런 기준이 되는 거죠. 기존에 여기 터졌던 자리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분명히 이거는 세력이 털고 나갔구나 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첫봉이 아직은 안 깨졌어요. 그 첫봉의 자리가 16,400원 정도. 400원 정도고, 그리고 그 위에 고점을 기존에 이 몸통을 잡았던 자리가 어차피 16,500원이네요. 그러면 이 하락 떨어졌던 자리로 볼게요. 16,600원 정도. 그러면 이 결국엔 요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확률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그래도 아예 다 끝나진 않았구나. 그리고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한 자리 더 있어요. 어디? 요 자리. 25,500원, 600원 정도. 그러면 어차피 뉴스의 영향으로 좀 움직일 확률이 높겠지만, 이런 종목은 가벼우니까 높겠지만,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25,500원에서 21,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대신 이 조건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 많이 밀려도 16,000원 밑으로는 하락하면 얘는 안 돼요. 무조건 그 밑으로 하락하면 나가리거나 아니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기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오면 결국엔 또 이 자리에서 박스 치는 거예요. 주가가 이 밑으로 기어 들어오면 결국엔 기존에 있던 요 박스 자리 혹은 예전부터 움직였던 요런 박스권에서 머물고 만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몸통이 17,700원 혹은 18,000원 부근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저점을 계속 낮춰 가다가 어느 정도 변곡이 형성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보면 요렇게 어제 오늘 자리를 보면 요렇게 피레침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요 정도 터졌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손절해야 될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접근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에요. 요 자리가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도 난 저 위에 물려 있어서 지금은 그냥 못 나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종가상 16,000원을 이탈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16,000원 이탈하더라도 하루 안에만 다시 올려다 놓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요런 자리에 지금 대원제약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 미코도 이런 자리까지도 왔었거든요. 고점을 만들고 바닥까지. 하지만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켰죠. 저점, 여기에 몸통 자리, 그죠? 굳이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그 전에 있는 몸통 자리에서 지켰다. 그러니까 다시 한 차례 상승을 올려다 놓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가다가도 기존에 그래도 올려놨던 요런 자리까지 안 빠지고 이 최근에 올려왔던 이 저점 위에서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원제약도 그런 그림으로 아직은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주봉상에는 그래도 위에 걸리적거릴 게 없잖아요. 특별하게. 월봉상에서 구름대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대신 그래도 이 구름대가 많이 두껍지 않다라는 기준인 거니까 최대한 이 안에서 뚫고 올라서든 아니면 버티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한바탕 더 뛰어 오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가 어찌 됐든 조정을 받으려면 가야 될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데 고점이 조금 어설프게 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날의 몸통 자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그래 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자리긴 한다면, 그래도 기술적으로 올라올 때는 최소 25,500원에서 21,000원대 25,000원 21,000원대 넘어서면 2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죽어야 정말 차트가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뭐 버텨야 되는 폭은 좀 좀 크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거래량이 빵 터졌고 밑에서 올라오는 피레침이 첫 단계에서 올라왔고 그 피레침 위에서 현재 조정 및 상승 그리고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피레침의 이 몸통의 중간값도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 중간값이 16,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한 16,000원 정도,
500원, 4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16,000원은 깨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요 자리에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단기적으로 그리 오래 안 기다리고 슈팅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어찌 됐든 오늘의 상승은 너무 짧았어요. 10%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신일에 비해서 못해도 19,000원을 한번 뚫고 오늘 못 뚫었죠. 19,000원 한번 뚫고 19,500원 최소 라운드 피겨값 2만원은 한번 찍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 부분에서 정리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만 잘 확인하시고 지켜가시면서 한번 고점까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NK맥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NK맥스 볼게요. 자, 이게 뭐 관련주인가요? 이것도 제약 관련주네요. NK 뭐 그런 자회사 그런 건가? 오, 차트 좋네요.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는 장기적으로 좀 차트가 좋을 것 같아요. NK세포 대량 생산하는 업체예요. NK맥스. TV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차트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확연하게 이제 하락하는 추세는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 차트고요. 기존에 고점 찍고 고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 내려앉고 기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 윗부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부터가 진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기존의 상승을 크게 해주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쵸?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던 추세는 일단 벗어났고, 얘가 강한 상승을 해주려면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돼 가면서 큰 시세를 내기 위해서 얘가 이제 고점을 만들었다가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는 기준이 나와야 이렇게 이평선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죠? 근데 얘는 참 차트가 보기 좋게 가는 게, 지금 보면 기존에 이 하락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이 코로나 영향을 받기 전까지 하락을 이렇게 해주고 박스를 쳤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다시 눌렀다가 뚫고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쵸? 뚫고 올라서서 그럼 기존에 이 박스권 중간값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거고, 올라서서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어느 정도 받다가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눌렸거든요. 눌려서 내려올 때 기존에 하락을 했던 요 자리에서 지켜줬다라는 게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종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종목의 패턴 중에 주가가 상승을 해놓고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올라오고 다시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왔을 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는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 차트는 뭐다? 힘이 없다. 즉 투자해서 수익을 볼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상승폭이 적다. 대신 내려올 때 기존의 저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그림을 지금 여기서 만든 거예요, 얘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올라오는 자리인데, 그러면 얘는 지금의 자리로 보면 요렇게 박스를 친 거예요. 그냥 크게 봐서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요렇게 볼까? 좀 너무 넉넉하게 보니까 이 몸통으로만 볼게요. 몸통으로. 몸통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를 친 거예요. 그럼 박스의 중간값이 어디야? 요 자리에요. 그죠? 요 자리에 대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13,000원 정도. 그쵸? 그러면 얘는 종가상으로 13,0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일단 13,000, 여기 한 800원 정도 되겠죠. 대충 800원 정도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올라서면 다시 한 차례 15,400원 부근까지 확인할 확률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거기에서 또 중간값을 정하면 요 자리가 되겠죠. 한 14,800원 정도. 그쵸? 요 자리를 다시 한번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모습으로는 얘가 강하게 가서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갈 그림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밀어놓고 다시 내려왔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에 대해 지지를 받고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 아까 보셨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니까 한 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눌릴 때 이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고 좀 폼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다시 눌릴 때 어디? 요 자리에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구름대를 뚫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옆으로 기어 나갈 게 아니고 여기서 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뚫고 올라와야 그나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기어서 밑으로 들어온다. 그럼 올라오면서 뭐가 돼? 여기가 저항이 돼요. 그냥 어디? 14,000원이 그냥 저항이 돼버려요. 그냥 14,000원이 저항대가 돼버린다. 결국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로는 최소한 13,800원에서 14,0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윗부분 혹은 이 부분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차례 더 올라와서 최소 15,500원에서 16,000원 확인하고, 혹은 어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 17,000원에서 17,5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높다. 왜? 이평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서 기존에 자리 잡았던 요런 자리대 혹은 뭐 요런 자리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렀으면서 횡보했던 자리가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에요. 그쵸? 고점이에요. 이 한방으로 이 매물을 다 확인을 못해요. 즉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극히 적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때린다라는 내용이겠죠. 때린다. 그러면서 매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여기 12,000원 혹은 11,500원 정도에서 나타날 때 자리를 잡고 그 뒤에 탄력을 붙어서 한번 올라올 것이다. 어디? 2만원 위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턱대고 지금 상승폭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눌림이네?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려면 뭔가 조화가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을 유지를 하려면 이평이라는 게 정배열이라는 유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배경에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깔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우리가 정석,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석 1, 2 수학을 배우려면 산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형성이 돼야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큰 상승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꼬라박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급하게 올라간 거는 급하게 주저앉는다. 요런 차트, 요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다시 주저앉는 차트는 대부분 뭐에서 나온다? 역배열에서 나온다. 역배열이 단기 상승폭은 크지만 하락도 큰 편인 거고, 정배열은 단기 상승 파동은 적지만 꾸준하게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죠? 여기서도 매한가지로 역배열이 가니까 꾸준하게 하락을 하잖아요. 꾸준하게. 그죠?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을 하려면 이 배열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도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 채로 올라오면서 고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도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고 나서 다시 눌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만 나오면 그 뒤가 진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요렇게 두 번 찍고 강한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차트 뒤집으면 뭐 요런 그림이죠.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눌렀을 때 다시 지지를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배열로 이평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누른 자리인 거. 그쵸? 요런 거를 이제 뒤집었을 때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지금으로서는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지는 마셔라 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월봉상에도 일단 걸릴 게 많아요. 여기 1차 그리고 이제서야 이평이 생긴다라는 기준은 이 자리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한 번 뚫었으니까 그 다음은 힘들다. 이때는 어거지로 놀래서 뚫린 거고 이제 올라올 때는 얘도 어느 정도 방어막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제 밑에 친구들 데려오고 야 얘네들 또 언제 서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도와줘 라는 기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요 정도 윗꼬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DR잼 빨리 봐야 되겠네요. DR잼 뭐야? 야, 이 신고가네요. 얘도 어찌 보면 유비케어랑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죠? 얘도 원격 진료입니까? 얘도 원격 진료예요? 유비케어랑 차트가 비슷한데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 어딨어? 그죠? 의료용 영상기기 관련이요. 그러면 원격인가 보네 얘도. 그쵸? 메가이 CS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메가이랑은 좀 그림이 다른데. 뭐였죠? DR잼이었죠? DR잼 차트가 얘는 원격이에요. 원격하고 같이 가는 테마예요. 왜냐면 자 지금 차트 보세요 여러분. 얘는 신규 상장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4,000원에서 2만원 뭐 한 500% 600% 올라간 내용인데 자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랑 차트가 확실히 비슷하죠. 올라와서 눌러서 조정받다가 요런 슈팅은 없었지만 한 차례 슈팅하고 어제의 음봉을 감싸는 모습. DR잼 슈팅 나오고 눌려서 조정받다가 올라와서 어제의 음봉을 감싸는 모습. 그죠?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는 원격으로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차트가
동일해요. 그럼 얘가 대장일 수도 있겠구나, 유비케어보다. 저는 이 차트를 이제서야 봤네요. 제가 검색기를 안 쓰다 보니까 얘는 확실히 다르네요, 흐름이. 얘가 대장인가 보네요. 유비케어가 아니라 얘가 대장이네. 얘는 개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안 눌렸구나. 슈팅 시간까진 모르겠는데 차트는 비슷해요. 올라와서 눌렀다가 밑에서 밑에 박스 하나 치고, 그리고 위에서 눌러주는 삼각 수렴 하나 해주고, 그 수렴이 끝나고 나니까 슈팅 빵.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자리는 사실상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모습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고죠. 고. 얘는 무조건 고죠. 왜? 기존의 고점을 일단 몸통으로 뚫었어요. 거래량이 확연하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왔죠. 요날 거래량보다 확실히 거래량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날의 이 고점 부근까지는 몸통을 만드는 거예요. 대신 뭐 이제 오후장에 이것저것 하면서 한국형 누딜 발표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얘는 3시부터 떨어졌네요. 얘는 좀 그림이 조금 다르구나. 시간대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차트는 훨씬 얘가 이쁘네요.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차트는 이뻐요. 그림이 비슷한 그림인 거고. 21,000원대. (2만 500원에서 2만 300원)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500% 이상 상승을 했고, 500%, 550%네요. 500%, 45, 20, 46, 600% 정도 상승을 한 거네요. 고점 대비하면. 그쵸? 60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사실상 월봉이나 주봉상 크게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어느 정도 저항이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러면 25,000원 부근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고, 16,600원, 22,000원, 그러면 얘는 일단 오늘 자리가 나왔잖아요. 거래량 들어오고 고가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피레침이 나왔어요. 오늘의 저점도 이날의 고점의 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쵸? 그러면 얘는 2만원을 단기적인 손절 자리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2만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중간을 이 밑바닥이 2만원인 거고, 여기에 몸통의 시가 자리가 23,000원, 23,000원, 그리고 이 몸통의 중간값을 재보면 21,400원이나 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질 거냐, 내일 혹여나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21,400원, 혹은 이 자리는 밀리더라도 내려왔을 때 고점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죠. 28,000원, 850원. 그러니까 요 자리죠. 그러면 즉 얘가 조정을 받을 때 21,500원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오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할 거고, 25,400원 혹은 25,000원,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얘는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눌려서 28,000원 혹은 2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23,000원 부근을 뚫고 올라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뚫고 올라서면
25,000원에서 25,4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아예 눌려서 2만원을 초반까지 밀렸다가 혹은 깨졌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그냥 고점이 25,0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올라올 때 힘에 버겁다. 왜? 위에 있는 자리대들이 매물이 되니까 그때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네모칸 이 중간값 혹은 3분의 2 정도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 안에서만 조정을 받아주면 얘는 한 차례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이 고점 자리까지는 확인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28,000원에서 3만원 정도 맥시멈으로 라운드 피겨값이 3만원이니까 3만원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그냥 시가 자체가 갭이 떠서 말 그대로 저점이 오늘의 종가 부분 혹은 어제의 고점 부분, 어제 고점이 얼마예요? 22,300원. 그러니까 2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무조건 올라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고점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만약에 얘가 그런 자리가 나오면 내일 유비케어도 같은 모습을 나타낼 확률도 나타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결국은 작업하는 세력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왜냐면 모양새가 너무 똑같아요. 유비케어라는 종목하고도, 유비케어도 기존에 그냥 바닥에서 좀 슬금슬금 기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고 나서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빵, 얘도 3,000원에서 15,000원 500%예요 그죠? 얘도 매한가지. 비트컴퓨터도 얘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눌렀으니까. 왜? 얘는 기존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렸다가 말 그대로 이평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렸다가 누르는, 이게 아까 금방 봤던 어떤 종목인가, NK맥스 같은 그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올렸다가 눌러서 이평을 밑으로 깔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쳐 올리면서 유지하게끔 만들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야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연결을 해서. 그러면 아무튼 DR잼은 제가 볼 때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라 위에 크닥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 정도까지 1차적인 거는 한번 나온 거거든요. 자리가 하락한 만큼 한번 올려다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 만큼 한 차례 더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신 오늘의 고점 25,400원을 넘어선다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25,000원만 넘어서 종가 형성이 된다면 28,000원까지 한번 혹은 3만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신고가 매매거든요. 어디가 고점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흐름으로 보고 판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딱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내가 주포가 아닌 이상. 대신 거기까지 일단 예상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분할로 뭐 말 그대로 27,000원 부근에 또 팔던지 27,500원, 28,000원, 28,000원 넘어가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 던지자라는 기준을 잡고 해야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 뭣도 모르고 그냥 탁 막 올라가니까 이따가 팍 던지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맞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면 플랜 B까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래하는 기준이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 진행하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도 유비케어랑 동일해요. 얘도 얘는 장기적으로
500원 정도 혹은 18,000원 정도만 유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앞으로의 또 흐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얘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1차 파동이거든요. 1파동, 2파동, 이제 3파동 나오는 기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여기서 물량 테스트 했고 누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 이름이 어렵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자율주행 관련주죠. 사실 자율주행으로 모트렉스, NCN, 예전엔 에스모, 그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런 식, 더 미동까지 자율주행의 거의 대장급이라고 뭐 서로 돌아가면서 엎치락 뒤치락을 했는데, 사실상 NCN, 뭐 더 미동 이런 종목들은 죽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의 이슈가 불어오면 당연히 올라오긴 하겠지만 사실상 대장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애매한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지금으로서는 모트렉스 혹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두 종목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고, 이 한국판 누딜이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그런 미래차에 대한 투자 계획을 늘린다고 했고, 또 5G, AI도 당연히 들어가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테마도 뭐다? 자율주행도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미래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손 하나 안 대고 어느 정도 방향성만 제시 주면 이 5G에 연동을 해서 말 그대로 차가 이게 자율로 움직인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지금의 그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계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매물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때리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죠? 최초 상장했을 때도 여기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컸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눌렀다가 올라왔던 요런 박스 쳤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이 박스권 하단을 뭐한다?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려주고 계속 때려주니까, 때리다가 밀리니까 음봉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는 요 자리 때보다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음봉이 떨어지는 거고, 뚫긴 뚫었는데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밀려야지. 그런 기준인 거고, 근데 또 좋은 거는 요렇게 박스 쳤던 자리 하나, 여기 박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쳤던 박스가 요 자리거든.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를 지금 계속 이 상단을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뚫고 올라서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올라서서 지지가 되면 어디? 다시 이 안에 박스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박스권의 이 중간가까지는 1차적이라고는 좀 애매하고, 어느 정도는 이 상승의 폭이 나올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5,000원 부분까지.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한 5,200원 혹은 5,500원까지 나올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맞고 눌려서 어느 정도 자리를 또 잡고 그때 또 움직일 거냐, 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거든요. 그죠?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주가를 하락시켰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게 하나의 매집이었던 거예요. 얘는 이 매집봉을 이제서야 뚫고 지나가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그냥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요 정도 되니까 야 지금 수익 많이 봤네, 다 털어야지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지만, 내가 만약에 세력이면 여기서 고점, 여기서 저점까지 해서 매집봉을 띄워놓고 여기서 내가 매집을 했다면 최소 이 위에까지는 올려다 놓고 끝내야 정상이에요. 그죠? 미쳤다고 이렇게 시간 들어가면서 이지랄 해놓고 여기 3파동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쵸? 3번. 항상 3번 조심하라 그러죠.
세 번 나오고 나서 주가를 그냥 쫙 쳐 밀어놓고 그러면 그냥 쳐 밀고 죽어버리지.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일단 올라섰다라는 게 기준. 그죠? 이 자리에 올라서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네. 그것도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복 나왔던 자리를 한 차례 때리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이 자리를 계속 도전을 하고 뚫고 올라서려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눌릴 땐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말고 많이 밀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선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좀 너무 오바스럽다. 요런 자리 3,500원 정도 여기 몸통 자리 혹은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한 3,400원 그래 3,400원까지 열어둡시다. 3,400원 3,300원까지 볼까요? 어차피 얘는 좀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라 3,350원까지 볼게요. 그냥 요 자리까지 한번 밀려도 돼요. 대신 요 자리까지 굳이 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거든요. 왜? 기존에 올라오면서 저점을 잡았던 자리 1차 그리고 여기 2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저점이 이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고,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굳이 여기 확인 안 하고 이 위에서 확인을 했고 올려다는 자리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나마 보이는 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선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지. 못해도 이 자리에선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차트가 살아있구나, 앞으로 위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결국엔 이렇게 쳐맞고 잘해야 박스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지금의 그림으로는 오늘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결국엔 음봉으로 밀렸지만 일단 5일선에서 지켜주는 그림이니까 한 차례 조정이 나온다면 3,65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옵니다. 한 4,1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다시 4,000원대 혹은 3,900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이 고점을, 그리고 나서 뚫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이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타나겠죠. 그쵸? 어찌됐든 이날의 거래량을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일단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요 자리를 한번 저항을 확인할 확률은 있다. 대신 오늘의 거래량만큼만 올라와 준다면 뚫고 올라설 거다. 대신 이것보다 적은 거래량이면 1차적으로 한번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그냥 박스를 치는 것 같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박스 치던 자리를 뚫고 내려 앉으면서 여기가 기존의 박스 자리죠. 그쵸? 박스 상단을 넘어섰으니까 이 박스 상단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주가는 위로 우상향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잡잖아요. 여기서 중간값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고, 그런 자리가 5,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되시죠? 거기에 또 중간값을 하나 더 잡아보면 이런 자리가 나타나겠죠. 그 자리가 어디? 4,500원인 거고.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 이해되시죠? 요런 식으로 이 어느 정도 이 주가의 거래량과 테마, 그리고 그 테마가 불면서 차트의 자리, 그리고 이평선의 위치, 그리고 이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목표가를 정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가겠구나, 이 정도 크기의 재료와 차트 모양과 흐름이면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이게 죽지 않고 꾸준하게 뭐가 나타나네? 그럼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코로나 진단 키트들처럼. 그죠? 기존에 뭐 랩지노믹스 뭐 3,000원인가 4,000원에서 만원까지 찍고 나서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코로나가 금방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파동, 지금 3차 파동 중이잖아요. 2차 파동까지 나왔다가 눌렀다가 지금 3차 파동을 만들려고 올라오는 중인 거고, CJ는 이미 시작을 한 거고. 그죠? 그런 그림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를 주물르고 있는 메이저들, 세력들도 사실상 재료로 가는 종목들은 지들도 몰라요. 아무리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전혀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안철수랑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어제도 움직이잖아요. 안철수가 저기 뭐 고인이 대신 박원순 대항마를 오세훈이랑, 그쵸? 아직도 움직이잖아요.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뭔가를 만들어서 올려요. 지들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뽑아 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도 상장 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강하게 상승을 하고 눌렸을 때 그 다음 지지할 자리가 이제 4,000원대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이런 식으로 세 번의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 얘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 이슈가 5년 정도의 이 장기적인 이슈긴 하지만 그 안에 뭔가 계속 터질 거라는 거죠. 뭔가 나올 거라는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미래 중에 하나인 거고, 자율주행이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막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막 키트, 그 맥가이버 나왔을 때가 키트였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키트 가자, 막 그 한 2명 탈 수 있는 차가 막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거고, 2025년까지 드론 택시 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그때는 상승은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기준인 거고. 자, 요런 종목들도 비슷하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이란 이 월봉상은 좀 다르지만 줄봉상이나 이런 주봉상의 그림이 이 모트렉스의 월봉하고 비슷하죠. 그럼 얘는 조금 더 느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보다. 왜?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쵸? 그래도 차트의 모양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요 정도 올라오면 결국엔 이 JCN 시스템 요 자리도 하나의 매집봉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림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얘도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대신 얘는 올라왔다가 한번 눌릴 거다. 대신 눌릴 거다. 그 기준이 최근에 나온 이 고점을 기준으로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 왜? 얘는 자율주행보다 한 발짝 느리다. 왜? 늦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드론 택시 얘기 나온 게 불과 몇 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자율주행, 뭐 수소차, 미래차 얘기 나온 건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그죠? 슬슬 분위기를 만들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얘는 좀 투자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눌릴 때 원하는 자리, 말씀드렸던 자리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저 같은 경우는 분할로 모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단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다 팔거든요. NCN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 정리했어요. 오늘 정리했어요. 이 고점 부근에서 어차피 이 위에 고점이 있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못 넘길 거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은 한번 맞고 떨어져야지. 그 다음엔 몰라도.
이해되시죠? 이 NCA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얘는 좀 올라가려면 좀 이제 확인해야 될 자리가 많겠죠. 대신 뭐 얘도 그래도 한 4천 원대까지는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겠죠. 그래도 대신 다른 놈이 갈 때 같이 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많이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고, 혹여나 주식이 어렵거나 혼자 거래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상담도 해드리고, 사실상 제가 니딩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고 뭐 3개월 기준으로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사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달달이 기준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뭐 아무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들 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들 하시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